미분양을 잡을 때 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택지지구는 확실히 좀 불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 보통 분양한 지 3개월 넘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좀 골치 아파요. 사시더라도 일시적으로 불황이라서 미분양될 때 그때 잡는 거 좋아요. 미분양은 최대한 좋은 지역이라면은 계약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물건을 사셔야 되지 입주 때까지 이게 미분양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소비자들부터 거의 3년 동안 MN 받았는데 내가 뭐 들어가가지고 영광을 누리겠어 이거. 네.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하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현재 좀 수도권이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떠할까요? 지금 수도권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물결 효과라고도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오르면은 강북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양새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게 이제 공간 확산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맞는 방정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강남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요번에 보면요, 강남이 요번에 토제가 네. 풀린다고 그러니까 평택하고요, 그리고 파주까지도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 거래량을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가요 거래량 추이가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거래량 피크가요. 작년에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9,200건이었거든요. 경기도도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3월이 제가 서울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1,200건 정도 되니까요. 네. 근데 경기도도 그저 3월이 피크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거의 같이 간다. 네. 다만 이제 등락의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마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세를 저는 탈서울 내집 마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30, 40대들이 지금 서울에 집 사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아마 외곽으로 조금 이동하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도권에서도 온도차가 워낙 심하게 나니까요. 지금 이제 뭐 과천으로만 지금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거거든요. 네. 근데 과천이 왜냐면 정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뭐 고점 대비 28% 20%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봤더만 역시 이제 과천은 옛날부터 중강남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프를 그려 보더라도 서초구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새 집이 많잖아요. 네. 새 집이 많아서 얼죽신 수요들이 좀 유입이 된 거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주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은퇴자들이 그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주거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 청계산 올라가거나 관악산 갈 때 자주 이제 가는데 저도 한번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의사결정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주거 문화들이 좀 겹치면서 어쨌든 다른 지역과의 좀 차별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하반기 이후에도 결국은 지금 수도권에서 선발 주자가 어떻게 보면 과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판교나 분당도 아직 정고점 돌파를 못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를 제가 갭묘기 혹은 순환매 말씀을 네. 올렸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나 갭묘기 양상이 나타날 네,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뭐 과천에 뭐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게 들어가 살겠다는데 누가 말깁니까? 네. 그렇지만 조금 내가 집을 싸게 상만한다는 접근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그 근처에 좀 들어오는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하나의 뭐 차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서울 쪽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뭐 말씀하셨던 수도권에서 일부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좀 눈을 돌려서 좀 투자를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 쪽은 별로. 지금은 글쎄요. 과연 2017년, 2021년 때처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제가 갭매혹이 일부 나타난다고 그러지만 그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막 그 법인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막 뭐 여러 채를 막 이런 거 있잖아. 5채, 6채 사는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요사이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뭐 접근하시는 거는 뭐 그게 뭐 이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가 그거 말깁니까?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내가 세금만 똑바로 내면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거는 자유로우신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메리트는 저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진짜 싼 매물들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왕 사실 거면은 급매물보다는 경매로 사셔야죠 그러면은. 예, 경매로 접근하시면은 지금 온기가 그쪽으로 안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경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먹은 생각을 끝까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시작은 100명이 하는데 한 2, 3년 지나면 한 2명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 자꾸 떨어지면 또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경매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은 생각도 많이 봤는데 그건 미쳐야 돼요. 3년 동안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그 의식의 중무장 격가지를 쳐내는 능력 다른 잡념을 안 가지는 능력 오히려 올인하는 능력 이런 것만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좋다고 봐요. 하십시오. 문제는 뭐 생각만 하고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은 끈기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릿이 문제죠. 이 탤런트보다는 결국 저는 그릿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저는 뭐 종목보다는 ETF 많이 사잖아요. 인덱스 많이 사시잖아. 그러면은 IQ를 낮춰야 돼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지금 106이죠. IQ를 20으로 낮춰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왜냐하면 중간에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좀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말씀이시죠? 자고 우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했어야 돼요. 그 스티브 잡스 그분이 단순함이 산을 옮긴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복잡하면 오래 못 가고 오히려 지금은 몰입하고 올인해야 성과를 낸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 경매를 하십시오. 예, 저는 올해 오피스텔 같은 거 경매로 낙찰 받아 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오피스텔은 뭐예요? 주소 옮기더라도 무주택자죠. 네. 청약할 때.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게 낙찰가율이 좀 낮기 때문에 오피스텔 쪽으로 집 사기 애매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피스텔 낙찰 받아가지고 거주하시다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아파트 당첨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중간 사다리 전략으로서 오피스텔 경매 낙찰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만 미쳐야 돼요. 주식에 미치든지, 코인에 미치든지, 아니면은 경매에 미치든지, 하나만 미쳐야 되지, 이것저것 다 하면은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토끼도 있잖아요.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쫓아다녀야 되지, 세 마리 동시에 쫓아가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하기보다 결국은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행하느냐,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GTX 노선 확충은 사실 네. 이 수도권 부동산의 좀 핵심 변수라고 보는데 네. 요렇게 GTX 노선 좀 관련해서 지금 좀 주목하면 좋을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GTX는 제가 봐도 수도권의 교통혁명이에요. 일상생활을 완전히 그 바꿔놓을 엄청난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새 파주 집값이 GTX 개통되고 나서 별로 안 올랐어요. 일산도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통이 개선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존의 방정식이 약간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교통혁명이 나타나면은 전세값은 좀 올라가더라고, 확실히. 네. 전세는 올라가요.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는 경험치로 어느 정도 누적이 된 거예요. 전세값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게. 매매는 투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교통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이전에 이미 다 올라버리는 네. 선반영 효과 때문에 오히려 개통할 때 가격이 빠지게 됐어요. 전세는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GTX가 개통이 되고 나서 일산이나 파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거는 선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교통은 좋아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이 베드타운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파주 쪽에 그 저 LG 디스플레이 쪽이 옛날만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집값이나 땅값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다른 부수적인 어떤 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미되어야 폭발성을 갖는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그 서울역에서 저 일산 그 킨텍스까지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쾌적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GTX A 노선은 저 삼성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서울역까지 오는 거는 좀 한정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른바 일자리 벨트인 이 테란로를 이제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9호선이 지금 황금 라인인 것처럼 여의도하고 이제 그 강남을 이렇게 경유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소 아마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역까지 뚫리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교통혁명의 뭐 후광 효과, 할로우 이펙트가 좀 더 가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까지는 보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통혁명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네. 이런 하나의 이례적인 어떤 그런 뭐 사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시간적 거리가 단축됐다고 해서 심리적 거리가 주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공간을 인식을 할 때 시간적 거리보다 오히려 절대적 거리 이게 더 중요한 인식 모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청량리에서요 원주까지가 50분 정도 걸립니다. 제천까지 1시간 6분인가 그래요. 네. 아니 원주가 강원도지만 수도권이잖아요. 아니 서울이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네. 50분이면 뭐 서울이죠. 서울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춘천까지가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춘천이 그럼 서울이어야 되는데 왜 강원도입니까? 지금 평택에서 아니 평택이라 이거는 SRT죠. SRT죠. 저 수서까지 오는 거. 요게 지금 20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평택이 서울이에요? 아니 서울이 강남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평택 경기도잖아요. 네. 천안에서 지금 KTX 타면 서울역까지 40분 거리죠. 그러면 천안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통이 어쨌든 혁명적으로 바뀌더라도 인간의 의식 구조에서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은 여전히 절대적 거리가 네.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이 얘기는 아무리 교통이 개선되더라도 도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유현준 교수님은 이거 짝짓기에 대한 본능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제 인구가 줄면 더 옹기종기 모여 살라고 그러겠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런데 뭐 분명히 뭐 땅값 같은 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건 맞는데, 교통혁명 이게 자체만으로 모든 부동산에 결국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평준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 GTX 같은 경우는 도심 쪽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더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을 바라볼 때 나의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연 이 노선을 따라서 부자들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통혁명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일상생활에 혁명은 맞다. 그렇죠. 맞지만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결국은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산업 환경들이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그게 시세가 크게 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조금 관찰해서 접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미분양이 왜 생기겠어? 그럼 미분양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은 나홀로나 아니면 비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혐오 시설이 있거나 그렇겠죠. 결정적으로 뭐예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지. 지금처럼 얼죽심 문화가 강한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미분양이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평택은 수도권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평택은 좀 어떻게 보세요? 평택이 그동안에 하나의 이제 핵심 유망 지역이랄까요? 네. 우리 떠올랐다가 그 반도체가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뭐 부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분양에 뭐 거의 무덤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미분양이 많죠. 그거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집을 먼저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특히 상가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반도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과연 제대로 그러면은 이 메모리를 넘어서 네. 제대로 그러면은 이게 그 육성이 될 거냐,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거냐 그 문제잖아요. 그 평택은 삼성전자 그거 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제가 문외한이라고 잘 모르겠고요.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이제 결국은 판단을 하실 때 왜 미분양이 생기는지를 보셔야 돼.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분양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봐요. 네.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왜 이렇게 미분양이에요? 2년 전에 분양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근데 수도권에서는 보통 분양가가 보통 한 30%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어때요? 이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켰잖아요. 받아줬다는 거죠. 근데 지방은 안 받아주니까 고스란히 그게 미분양으로 있다가 지금 불 꺼진 아파트가 된 거 아니에요. 중공업 미분양이 된 거죠.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예요.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차라리 주변 아파트 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판단하는 가장 기준은 제가 타이밍도 아니라고 그랬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싸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분양을 잘 판단하셔야 되죠. 아무리 얼룩심 문화라도. 그런데 미분양을 잡을 때 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지구는 확실히 좀 불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분양한 지 3개월 넘어서면은 이거는 이제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사시더라도 일시적으로 네. 미분양될 때, 네. 일시적으로 불황이라서 미분양될 때, 그때 잡는 거 좋아요. 미분양은 최대한 좋은 지역이라면은 계약하자마자 바로 이게 잠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물건을 사셔야 되지. 입주 때까지 이게 미분양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소비자들부터 뭐예요? 거의 3년 동안 MN 받았는데 내가 뭐 들어가가지고 영광을 누리겠어 이거. 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하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가장 공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가격이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내가 뭐 자선 사업가 될 일이 있어요? 뭐 돈이 많으시면 하셔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는 나의 선호보다 타자들의 선호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모험을 걸 필요가 없죠. 네. 우리 아버지가 뭐 거기에 뭐 건설사 하시는데 뭐 아들 입장에서 뭐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사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이게 잡생각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생각은 핵심만 빼고 약간 곁가지를 잘라내는 이거를 심재라고 표현하대요. 아시죠? 근데 마음을 굶기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과잉 시대잖아요. 네.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꼭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핵심만 빼고 잘라내셔야 돼. 안 그러고서는 지금 의사결정 장애들이 너무 많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강한 필요를 느끼냐는 거예요. 집을 꼭 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다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 생각병이에요, 생각병. 현대인들은. 그래서 1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생각 과잉 시대로부터 저는 조금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서가지고 저는 해법을 찾아보는 것들도 좋다. 그래서 저는 요새 임장 데이트도 많이 하시더만요. 네. 부동산은 이 주식이나 이거하고 달라요. 이 주식은 이제 모바일로 사이버 세계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부동산은 오프라인 세계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공상고만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의외로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생각 과잉에 좀 빠지지 말고 몸으로 조금은 부대끼면서 좀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